자,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교재는 412페이지죠. 예, 412페이지 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 부동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시에 부과되는 어떤 거?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출제된다고 그랬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조세 총론에 와서 우리 조세 총론 한두 문제 출제되죠.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를 공부했는데 교재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교양이었고, 꼭 조세의에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또 일시불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뭐가 허용된다? 아이고, 저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고 세법 시간에 그냥 구경만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고, 제가 함께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시험 문제 혼자서 헤매다가 고득점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내셔서 그래야 수업 시간에 외워지고 집중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소리를 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구경하다가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세법은 특히 언제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려고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를 하고 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세금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뭐가 허용됩니까? 물납이 허용되고,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뭐가 허용됩니까?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허용되는 세금들이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 5개 주요 세목의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예요. 취득세 물납 O에 X예요. X. 분할 납부 X고, 등록면허세 물납 O에 X예요. X. 분할 납부 X. 재산세 물납 O에 X예요. O. 분할 납부 O. 종합부동산세 물납 O에 X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물납 X. 분할 납부 O.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물납 O에 X예요. X. 분할 납부 O. 요거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 분할 납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의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특징들을, 공통적인 성격,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주요 특징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자, 제가 횟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돈 낼 때, 뭐 돈 안 낼 때?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개 주요 세목의 특징을, 5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의 밑반찬, 스키다시 같은 공통적인 성격을 우리가 공부했을 것이고요. 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까?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은 우리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해. 그런 걸 간접세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또 우리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목적세. 5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 찌찌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 뭡니까? 교육세. 교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
농어촌 특별세. 자, 그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찌인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 또 지 뭡니까?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뭡니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5개 주요세목은 여러분요 고개를 드시고 5개 주요세목은 얘네들 독립세입니까? 아니면 부가세입니까? 5개 주요세목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래서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어? 농어촌 특별세. 마이크 썼다고 내가 대답 안 하는지 하는지는 알 수 있죠? 입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스크가 위아래로 안 움직여. 아이고, 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국세 중에서 목적세,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방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네 집 자식이냐, 제가 족보 얘기 드렸죠. 농특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조세총론에서는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이 농특세는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5개 주요세목은 여러분 종량세입니까? 종가세입니까? 네?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정액세율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 가액과 금액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될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정률세율이 정도고, 종량세. 자, 종량세는 주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거 할 때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죠. 종량세. 세율이 일정한 6,000원 금액으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량세, 정액세율은 등록면허세의 일부 그런 것들이 그렇고요. 말소등, 변경등기 같은 거 할 때 5개 주요세목은 다 종가세고 정률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데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조세 분리를 통해서 주요 세금들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때 이게 국세 세목이나 지방세 세목을 처음에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다 알게 되죠. 자, 그럴 때 문제 풀 때 하여튼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걸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다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는 우리 머리 글자를 타서 어떻게 외웠냐면 특광도. 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다 과세 주체가 돼가지고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 하여튼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도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주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자, 요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괜찮지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지방 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뭐다? 특광 도입니다, 이게. 자, 아직까지는 뭐 요거 모르셔도 대답이 조금 나오시다가 점점 용두사미로 이렇게 몰라서 그런 거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이거 진짜 다른 곳에서 저 핸드폰으로 다른 곳에서 어떤 학원에서 대답 얼마나 잘하는지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 시간 세법 시간은 돼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 핸드폰으로 녹음했다가 그걸 갖다 복습할 때 어떻게 복습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야지, 원래 세법 시간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할 것 같은데, 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내년 이맘때 낙엽 떨어진 거리를 쓸쓸히 전화도 안 받고, 뭐 저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막 전화하고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낙엽 떨어진 거리를 쓸쓸히 돌아다니는 것이 창피한 일이지. 물론 이제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없고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아프거나 그래서 공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간에
그게 창피한 거지. 수업 시간에 대답하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틀리든 뭐하든 소리내서 저랑 같이 할 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혼자 중얼중얼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수업할 때 그러면 방해되지만 지금은 막 같이 소리내서 하시면서 외우시고, 그래서 집중력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쭉 본인 스스로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자, 계속 또 복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징수 방법이요. 자, 이게 이제 징수 방법이 제가 지난 시간에 판소해드린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지, 이렇게 순서가 그려져 있어야지 뒤에 강론에 넘어갔을 때 그것들이 절차들이 글로 나왔을 때 그 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오늘 또 관계돼 있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오늘 또 첫 강의 혹시 여기 실강의 처음 듣는 분은 반드시 첫 주,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첫 주 강의를 안 들으면 오늘 강의가 또 이해가 안 되고, 오늘 강의를 안 들으면 또 다음 강의가 이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첫 강의를 인강을 수강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징수 방법 상상해 보세요. 제가 판서 내용들. 자, 먼저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납세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이제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다시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요 가산세 합한 금액에다가, 자, 그래서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야. 그럼 합해가지고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나쁘게 않네. 그럼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취득세, 지방세에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번 수라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이런 것들. 제 강의 특징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다음 1, 2월, 3, 4월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더 붙여서 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외우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개수를 줄여서 외우다가 순환은 거듭을 쓰고 하나씩 추가해서 이제 몇 개씩 추가해서 더 늘어납니다. 어떤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신고납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신고납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주체요.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이번 수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거예요? 고지서 날라오는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또 친구 항상 재산세 하면 몰라 불안하면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옆에 따라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요?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재산세. 얘네들은 보통 징수합니다.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 정부 부과가세 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자, 지금 저 생각이 안 났으면은 까먹었었으면 지금 다시 또 외우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부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요. X입니다. 원칙은 정부부과세인데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9회 시험에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예요. OX예요. 맞습니다. 재산세 여러분 내년에 이제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제 세법 공부했는데 이제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한다. 저 여기 20대 수강생들 엄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올해부터 내가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다 그랬습니다.